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회 좌장을 맡게 된 개혁신당 당대표 후보이자 전 경기도의원 이기인입니다. 이렇게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분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갖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개혁신당 당대표 선거를 치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달려와 주셔가지고 토론회를 채워주신 우리 네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저희가 말씀드린 건데, 오늘 오신 정기조 주필님이나 진수희 장관님, 이선옥 작가님, 임승호 대변인님은 모두 제 지지선언을 하고자 오신 게 아닌 것을 분명하게 밝혀둡니다. 그래서 더 감사합니다. 얼마나 이분들께서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를 걱정하고 보수라는 가치를 귀하게 생각하시고 또 자유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길을 진지하게 고민하시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대단한 학문적인 담론보다는 제가 바른정당, 바른미래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그리고 개혁신당에 이르기까지 직접 겪었던 경험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좌장인 저의 토론을 시작해서 다음으로 우리 정규재 주필님, 그리고 진수희 전 장관님, 그리고 임승호 대변인님, 마지막으로 이선옥 작가님의 발제, 그리고 2부 순서에서는 30분 동안 자유토론을 갖고 오늘 토론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좌장인 제가 오늘 준비한 토론문 자유의 미래라는 주제에 맞게 준비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당대표 선거를 치르는 요즘에도 늘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대안적 보수를 말했던 이들은 왜 실패했는가?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과거의 실패를 분석하지 않고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른정당부터 바른미래당까지 저희는 정말 자신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보수를 자칭하는 기존 정당,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 국민의힘이 된 그 정당이 너무 처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인 모습만 보여도 저런 구태정당은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지지율이 잘 오르지 않았습니다. 놀라우리만큼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자주무용한 당내 갈등을 했고 우리는 알아봐주지 않는 국민들을 야속하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가까이 바른미래당부터 살펴보면 누구나 아시다시피 합의할 수 없는 두 세력이 모여서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정치를 했습니다. 당의 규모는 지금의 우리 개혁신당보다 컸지만 우리의 싸움은 초라했습니다. 보수라는 두 글자를 당원 당규에 넣냐 마냐를 가지고도 한참을 싸워야 했습니다. 두 대권 주자가 어떠한 정책적 합의도 없이 모호한 깃발을 내걸고 만든 정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바른미래당이 실패한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한 편입니다.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정당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 개혁신당 당대표 선거에서 우리의 입장과 정체성을 분명히 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캐캐 묵은 보수 진보의 구분법에 갇히려고 하냐는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혁신당이 꼭 보수나 진보를 자임하지는 않더라도 우리의 분명한 철학과 정체성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오전에 비례대표 1번 후보가 했던 주장을 오후에 지도부 인사가 언론을 통해서 반박하는 정당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이번에 개혁신당에서 벌어졌던 그 모습에서 제가 겪었던 바른미래당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갖다 붙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철학과 입장의 합의를 얼버무리고 넘어가면 앞으로도 어떠한 일이 펼쳐지는지는 너무나도 처절하게 경험한 바 있습니다. 사실 이 교훈은 어려운 교훈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른정당의 경우가 되면 고민은 더 깊어집니다. 자신만만했습니다. 유능한 청년들도 몰려들었습니다. 당시 바른정당의 청년정치학교 출신들이 현재 정치권 각지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개혁 보수의 가치가 얼마든지 국민들께 사랑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왜 성공하지 못했을까요? 저는 이 질문을 넘지 않고는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은 물론이고 민주당도 물론이고 대한민국 정치가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서야 찾은 답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는 형용 모순의 정당을 하지 않았었나 아프게 돌아봅니다. 따뜻한 보수라는 말 자체가 저는 형용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뜻함이라는 가치는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그 어떤 정당도 당연히 가져가야 할 가치입니다. 이것을 방향성으로 내세우는 것은 당시 우리가 내세웠던 보수의 핵심 가치와 연결되지도 않고 오히려 국가의 과도한 특혜를 거부하고 개인의 자유를 중시한다는 보수의 방향과도 맞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민생 대책으로 사회적 경제를 이야기한 순간 우리는 보수를 자임하지만 보수가 아닌 이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민주당식 경제 모델을 일부 수용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세력으로 간주하는 호사를 누렸지만 실상은 진보의 대안을 수입해서 내세웠을 뿐입니다. 저는 당시에는 이것이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기존 보수 정당이 너무나도 따뜻하지 않았고 너무나도 무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언가의 안티테제를 깃발로 내세우면 언제나 한계점은 명확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철학의 일관성이 있지도 않으면서 기존 정당보다 조금 더 착하고 품격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정치 세력에게 국민들께서 배타적 지지를 보내주실 리는 만무합니다. 제가 찾은 두 번째 이유는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와 공정을 말했지만 국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자유와 공정의 전쟁터에 충분히 뛰어들지 못했습니다. 안보에 관해서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무도한 도발에 대한 단호한 태도, 국방을 중시하는 태도, 자유민주주의를 기준으로 한 국제 외교 등 기존 보수정당이 해오던 입장입니다. 하지만 대중문화가 사회적 논쟁이 중심이 된 이 시대에 이준석, 하태경이 나서 절반의 성공을 거뒀을 뿐입니다. 안타깝게도 두 분은 성별 갈등이 한창 폭발하던 때 가장 전면에 나서 이슈를 주도했지만 이 의제가 우리의 철학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뼈대와 연결시키는 데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대단히 부당한 낙인으로 남아있는 반페미라는 딱지입니다. 저는 우리가 페미니즘을 비판하는 데에서 멈추지 않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더 많은 자유와 공정의 전쟁터가 있었습니다. 보수와 진보라는 틀을 벗어나는 의제, 우리는 분명한 철학을 드러내야 할 더 과감한 의제들이 많았습니다. 이를테면 노년 세대뿐만 아니라 그들을 부양하는 젊은 세대 모두가 공히 고민하는 존엄사에 대한 논의. 어느덧 자발적 시민들이 아니라 국가 보조에 기생하게 된 수많은 이념적 시민단체의 세금을 환수하는 일. HTTPS 차단을 포함한 국가 검열에 맞서고 통일교육이나 성인지 교육 같은 국가 시행하는 강제적 사상교육을 없애는 일. 지금 이 순간에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곤란하게 하는 수천억, 수조 원 규모의 성인지 예산. 아울러 불분명한 기준으로 차별의 기준을 세우는 차별금지법 등 우리의 분명한 자유주의 철학을 드러내고 국민들의 환호를 받을 수 있는 전장은 많았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이미 굵직한 줄기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합의를 하셨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복지 자체가 퍼주기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습니다. 과도한 복지는 지양하라고 주문하실 뿐입니다. 국민들은 북한에 대한 태도도 모두 다 정리하셨습니다. 한반도 평화는 지향화돼 불종적인 태도는 하지 말라. 국민들은 또 말씀하십니다. 기업의 자유로운 영리활동은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독과점이나 시장 교란 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국민들은 이미 이렇게 답을 갖고 계신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허접한 일을 가지고 의미 없는 싸움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볼성사납고 심판받아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그게 국민들의 삶을 바꾸는 핵심 의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나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대한민국을 낙원으로 만드는 대안이 되겠습니까? 또 5년간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의 얼굴만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우리 정치가 풀어야 할 진정한 의미의 사회 갈등은 사회 문화적 자유를 둘러싼 갈등이라고 생각합니다. 놀랍게도 이미 우리가 선진국으로 부르는 곳에서는 그 논점이 사회적 토론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은 러스트벨트 백인들이 가졌던 박탈감에 더해서 진보 진영의 사회문화적 선민의식에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영국의 브렉시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민이라는 사회적 의제를 둘러싸고 대도시 중심의 진보 엘리트들에 대한 반발이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극으로 평가받던 프랑스 르펜의 결선 진출, 그리고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 당선, 모두 기존의 진보 보수가 싸우던 틀로는 해석이 안 됩니다. 소위 전 세계적으로 잘난 척하는 진보에 대한 보통 사람들의 분노가 결집된 결과입니다. 저는 여기에 개혁신당이 가야 할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착화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전선에서는, 이 뻔한 전선에서는 개혁신당은 늘 귀퉁이 제3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양당이 뭘 잘못하면 거기에 대해 평가하고 나쁘다고 하고 우리가 상식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주 업무인 댓글 정당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정의당이 한때 스스로를 데스노트 정당이라며 자랑했지만 사실 스스로 성장판을 한정짓는 자평이기도 했습니다. 심판의 역할을 넘어서 선수로 뛰기 위해서는 우리만의 철학을 바탕으로 우리만의 의제, 우리만 할 수 있는 주장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감히 두 글자로 자유라고 제안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자유의 깃발을 들면 수많은 국민들께서 그분들이 그동안 민주당을 지지했든 국민의힘을 지지했든 또 다른 정당을 지지했든 이 깃발 아래 모여주실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이 있습니다. 개혁신당 당대표가 되어 꼭 이 자유의 깃발을 휘날리고 싶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네 분의 전문가들을 모신 것도 그 때문입니다. 철학 없는 우리 보수 정치의 민낯을 따끔하게 지적하고 자유의 가치를 중심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대안을 이야기해 주실 네 분의 이야기를 꼭 듣고 싶었습니다. 모쪼록 오늘의 토론을 통해서 개혁신당이 성공할 수 있는, 또 대한민국 정치가 더 나아질 수 있는, 보수가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1400만 분의 1 그 가능성을 반드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